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새로 출시된 샤오미 포코 X8 프로 맥스를 가지고 있고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양과 빌드 퀄리티를 살펴보고 이 폰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의견과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회사로부터도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기기나 다른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폰은 샤오미나 그 어떤 외부 회사에서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점이죠. 이 기기에 대한 정보를 실제보다 더 좋거나 나쁘게 보이도록 왜곡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맞거나 아니면 적어도 진실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여기 상자 안쪽을 보시면 포코 전용 박스가 하나 더 있고 그 안에는 타입C에서 타입A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충전용 케이블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에너지 등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무광 마감의 케이스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블랙 무광 마감된 제품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 제품들은 보기 싫은 누런 변색 같은 문제가 없거든요. 투명 실리콘 케이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품을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괴물 같은 기기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플래그십 다이멘시티 9505 S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있잖아요. 보통 저는 기업들이 대단하다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8500mAh 배터리라는 숫자를 보면 이거 알겠네요. 이 정도면 회사가 대단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100W 하이퍼 차징도 지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술이에요. 하지만 필요한 충전기가 있다면 100W로 충전된다는 거죠. 6.8인치, 디스플레이 등등. 그리고 저는 그냥 기기를 꺼내 봅니다. 이 제품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이 제품의 가격과 제공하는 기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샤오미는 삼성이나 다른 경쟁사들을 조롱하듯 경쟁사 제품의 절반 가격에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기본적으로 경쟁하면서 꼭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격이 반값인데도 90% 정도까지 따라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들이 이런 제품이 존재하는데도 형편없는 제품을 내놓고 팔려고 하는 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회사의 스폰서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스마트폰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단순히 원 UI 때문에 삼성 같은 제품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저는 다른 어떤 여기 있는 여러 옵션 중에서 이 가격에 이 기기가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기의 가격이 대략 얼마냐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0유로였고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저렴했어요. 잠깐만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포코 X 8 프로 맥스 이름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좀 더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건 그녀도 그렇게 말했죠. 가격은 1800조티인데 이게 환산하면 먼저 달러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약 480유로. 죄송해요. 달러로요. 현재 환율로는 유로가 419달러에 해당해요. 네. 사실 GSM 아레나에서 본 정보가 꽤 정확했네요. 하지만 이 점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대략 400유로 그리고 달러 정도입니다. 그냥 반올림해서 생각하면 이 기기는 카메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면 여기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에 68억 컬러
120Hz 주사율, 그리고 터치 입력을 위한 무려 3840Hz의 UH 폴링 레이트를 자랑합니다. UH, 돌비 비전 인증 디스플레이입니다. 와, 사실 HDRC 플러스 인증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최대 밝기가 3500니트인데 참고로 최대 밝기라고 해서 항상 그 밝기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대 밝기는 주로 야외에서만 잠깐씩 활성화됩니다. 보통 강한 햇빛 아래 있을 때처럼 일시적으로 화면 밝기를 높여야 할 때 휴대폰이 최대 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몇 분 정도 지나면 화면이 타지 않도록 밝기를 다시 낮춥니다. 그래도 여전히 꽤 밝고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또한 90.3%의 화면대 바디 비율과 인치당 447 픽셀의 픽셀 밀도를 자랑합니다. 즉 해상도는 1280 곱하기 2772 픽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풀 HD 해상도를 넘는 수준이라서 좋네요. 보통 스마트폰은 인치당 400 픽셀 정도인데 이 제품은 이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유리로는 커널 골라 글라스 7i와 비슷한 모스 경도 5단계의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리 부착된 플라스틱 화면 보호 필름도 함께 제공되는데 기기를 잠그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카메라 부분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컷아웃이나 여기 베젤 부분 같은 곳이요. 그래서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이 함께 제공됩니다. 샤오미가 다른 회사들처럼 박스에 따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착해서 제공해줘서 고맙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여기 디스플레이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니요,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카메라 측면을 보면 이 제품이 카메라 폰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센서는 5000만 화소의 f1.5 26mm 광각 렌즈이고 그 다음으로 800만 화소의 f2.2 15mm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이제 사양상으로는 이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폰에서 보면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구성으로 4K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1080p에서는 96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도 가능합니다. 또한 HDRC 플러스로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카메라 성능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짜잔! 설정하는 동안에 방금 한번 클릭했을 때 느껴진 햅틱 피드백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이 햅틱 피드백 정말 좋네요. 솔직히 이 가격대의 스마트폰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샤오미가 이 폰 아니면 전반적으로 포코 라인업에서 거의 모든 걸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모든 기능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보조사율, 올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알루미늄 바디, 대용량 배터리, 고속 충전,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다른 모든 기능들까지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좋은 햅틱 피드백처럼 사소하지만 유용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점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스마트폰 언박싱을 해왔는데 이런 폰을 보게 되니 정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솔직히 지금쯤이면 저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제게는 모든 폰이 거의 다 똑같아 보여요. 솔직히 예외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특별함이 없는 기기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훌륭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즘 기업들이 우리를 뒤에서 비유적으로 비누도 쓰지 않고 등쳐먹으려 한다는 걸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똑같은 물건을 계속 내놓으면서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려 하죠. 예를 들어 삼성 라인업만 봐도 그렇잖아요. S26, S26 플러스는 작년 모델과 완전히 똑같은 폰이고 그 작년 폰도 또 그 전년도와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가격을 받죠. 그런데 이 제품은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은
기대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팅도 끝났으니 카메라를 열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이 난장판을 사진으로 몇 장 빠르게 찍어 볼게요. 아,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샤오미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은 샤오미의 새 방식을 써서 카메라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요. 이걸 처음 본 게 샤오미 17이었나요? 그때 출시된 다른 모델도 있었는데 가격이 거의 이 $500로 터무니없이 비싸서 그 모델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샤오미는 딱 두 가지 모드만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저렴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비싸거나요. 자, 그럼 카메라를 빠르게 열어볼게요. 아무튼 이 레이아웃에 대해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카메라 자체는 꽤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사진을 한 장 빠르게 찍어볼게요. 바로 여기 카메라로요. 이게 뭐였죠? 26mm의 1.5 조리개라서 여기서 예쁜 보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꽤 가까운 거리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꽤 잘 나오고 있어요. 색 재현력 면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과하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인위적으로 선명하게 처리된 거예요. 엄청 심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만약 선명한 느낌의 사진을 원한다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과하게 처리된 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아무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사진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사진을 업로드하면 보통 화질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차피 업로드하면은 사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뭔가 바로 여기 색감이요. 제가 실제로 클릭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실제로는 이 모습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카메라로 보면 실제로 좀 더 비슷하게 보이는데 노출 때문에 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노출이 과하게 된 것처럼 보이네요. 음, 괜찮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괜찮아 보이고 사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아직도 약간 채도가 너무 높긴 한데 밝기를 올려도 그렇네요. 색감을 맞추려고 더 가까이 올리면 노출이 과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사진들은 괜찮아 보이네요. 가격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걸 사려고 돈을 더 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디오 모드로 전환하면 그 햅틱 피드백이 정말 기분 좋아요. 1080p 30, 60을 지원하네요. 60이 기본이지만 어딘가에 슬로우 모션도 있어요. 좋아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듀얼 비디오, 타임랩스도 있고요. 네, 여기 슬로우 모션도 있네요. 그래서 1080p를 지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슬로우 모션은 920프레임까지 지원하네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화면을 한번 직접 녹화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하는 동안에요. 자, 좋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페이지를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아, 네, 그게 다였네요. 맞죠? 네, 진짜예요.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물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뭐, 당연히 야외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카메라는 그냥 필요한 만큼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솔직히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를 별로 쓰고 싶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제가 원래 담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의 휴대폰은 AI로 사진을 업스케일하고 바꾸고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제가 찍은 사진이 중요한 거죠. AI가 이 사진을 더 좋아 보이게끔 자기 방식대로 재생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카메라일 뿐이잖아요. 제가 카메라를 어디에 겨누든 그걸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게 카메라의 역할이지 AI가 자기 상상력으로 사진을 다시 만들어내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 지금은 좀 저는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어떤 AI도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사진을 담아줘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을 때는 이 기기만으로도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잘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뭔지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당연히 배터리입니다. 이 폰은 솔직히 안에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있는데도 꽤 얇은 편이에요. 두께는 9mm 정도 아니면 8.5mm에 더 가까운데, 네, 카메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8.5mm라고 볼 수 있어요.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대략 1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거의 1cm고 그보다 1.5mm 정도 얇은 부분도 있어요. 카메라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범프가 정말 최소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꽤나 멋진 점이에요. 그리고 이 두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 폰을 꺼내서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두께가 대략 8mm보다 약간 얇은 정도라서 이 폰보다 그렇게 많이 얇지는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두께예요, 대략. 여기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9.5mm 정도 두껍고 이건 기본적으로 딱 0.5mm 더 두꺼운 정도라서 이게 바로 S25입니다. 이 폰은 겨우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크기 면에서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6.인치 디스플레이고 이건 6.8인치라서 전반적으로 이 폰이 더 큽니다. 하지만 삼성 S25 울트라 같은 제품과 비교하면 그때쯤이면 이 폰들도 거의 같은 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폰은 S25 같은 제품이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한 것과 달리 무려 8500mAh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신 삼성 S26 울트라와 비교해도 그 제품이 배터리가 약간 더 크고 충전 속도도 더 빠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나온 다른 모든 삼성 제품과 비교하면 이 폰은 삼성에서 제공하는 60W 충전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S26 플러스는 그 속도로도 충전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제품은 45W로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충전되면서 이미 배터리 용량도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죠. 이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입니다. 이건 8500mAh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배터리죠. 또한 이 제품은 12GB 램을 탑재 훌륭하며 램 옵션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8기가, 12기가 등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고요. 하지만 저장 용량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장 방식이 아니라 저장 용량 옵션이죠. 256기가와 0.5TB가 있는데 솔직히 입문용으로 256기가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면 이 기기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으니 당연히 반 테라바이트 옵션에 추가 비용을 들이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트레이를 꺼내보면 아쉽게도 듀얼 심 카드만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불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미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니까요. 게다가 256GB와 반 테라바이트 두 가지 옵션 모두 UFS 4.1 저장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빠른 저장 장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훌륭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불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 퀄리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뒷면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포커 기기입니다. 그 점을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에 유리 뒷면을 가진 포커 기기입니다. 포코는 원래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성비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격이 400유로 달러 정도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제공하는 사양은 보통 그 2배 이상의 가격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여전히 가성비 기기이면서 거의 프리미엄급의 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이건 프리미엄 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원래 포코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이번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IP68과 IP69K 등급을 받아 먼지 완전 차단, 고압수 분사 방수, 그리고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가능합니다. 이런 등급이죠. IP69K 등급은 GSM 아레나 기준으로 보면 시장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이 등급을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IP68만으로도 스마트폰 치고는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솔직히 이런 용도로 고압수 분사나 그런 등급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샤워할 때 쓰거나 폭포수 같은 데에 물이 닿아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꽤 괜찮은 거죠. 실수로 변기에 떨어뜨려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정말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 폰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등급들도 사실 꼭 필요하진 않았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다시 한번 플래그십 프로세서인 다이멘시티 9510S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플래그십 폰의 절반 가격에 정말 빠른 기기예요. 물론 스냅드래곤 8 일리트 젠 5가 더 빠를 거라서 이게 진짜로 가장 빠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일에 비해 휴대폰 프로세서는 너무 과할 정도라서 솔직히 2년 전이나 3년 전에 나온 폰을 써도 실제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로세서들을 보면 애플은 이제 휴대폰 프로세서를 노트북에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휴대폰에 들어가는 최신 프로세서를 넣은 게 아니에요. 작년 모델을 노트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맥북 네오에 들어간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일반 데스크탑, 아니 데스크탑은 아니고 일반 노트북 컴퓨터가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프로세서를 휴대폰에서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앱만 사용하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서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나게 과한 성능이고 유일한 이점이라면 애플리케이션을 아마 0.1초 정도 더 빨리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대부분은 이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죠. 그리고 알다시피 최고급 프로세서를 선택하라고 마케팅하는 회사들은 이게 가장 빠르고 최고다라고 하죠. 좋아요. 근데 그걸로 내가 뭘 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더 나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빠른 프로세서를 추천하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이 적당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S25나 26 플러스를 사려면 1200달러를 써야 한다고 칩시다. 사실 그건 1000달러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제품은 400달러인데 여기에도 사실상 동급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같은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카메라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격은 반값밖에 안 해요. 당연히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할 거예요. 가격이죠. 가격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보세요. 저도 최고의 프로세서를 원하긴 하지만 아주 미미한 5에서 10% 성능 향상을 위해 2배의 돈을 내야 한다면 그거 아세요? 저는 조금 느린 제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기기를 고르는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 이 포코폰들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XA 프로, 프로 맥스 그리고 그들이 출시한 A 프로와 울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들도 가격 대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기기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빠른 기기를 찾는다면 사실 이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난 배터리 용량이라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죠. 그리고 결국 더 좋은 사진을 찍는 폰을 원한다면 포코 F8 프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울트라 모델도 있는데 이 제품보다는 약간 더 비쌀 거예요. 아마 $400 내신 $5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모델은 이 제품과 거의 비슷한 가격일 거예요. 그 두 휴대폰은 사진 촬영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더 작아서 8500mAh에 비해 6000mAh 정도밖에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서 카메라 성능보다는 배터리 수명이 더 좋은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프로세서 종류만 다를 뿐인데 한쪽은 스냅드래곤이고 이 제품은 디멘시티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매우 저렴하면서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기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환상적인 선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